오늘은 이제 애벌런치 항복 현상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애벌런치 항복 현상은 반도체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항복이라는 것은 갑자기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이 항복을 일으키는 데에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먼저 애벌런치 항복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애벌런치라는 것은 눈사태입니다. 그래서 경사면을 따라오면서 눈덩이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파괴력을 갖게 되죠. 피엔 접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강한 역바이어스 전기에 의해서 이 중성 영역에서 소수 캐리어가 확산 그리고 공핍층 내에서 드리프트해 갑니다. 또한 이 공핍층 내에서 열적으로 캐리어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에 의해서 가속되어서 공핍층 내를 이렇게 드리프트하면서 불순물 원자들과 산란해서 불순물 원자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와 양공을 탈출시킵니다. 네, 이것을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캐리어들이 계속 증배되면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이 애벌런치 항복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너 터널링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도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헤빌리하게 도핑을 하게 되면 공핍층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리고 강한 역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밴드가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얇은 에너지 베리어가 형성이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터널링해 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제너 다이오드의 IV 커브를 보면 이렇게 역방향 전압에서 갑자기 이렇게 전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터널링 현상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증폭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터널 다이오드도 잠깐 언급을 했죠. 터널 다이오드는 이 상태보다도 더 많이 도핑을 합니다. 그래서 페르미 준위가 가전자대, 전도대 내에 이렇게 위치하게 만들면 순방향 전압에서도 터널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거에 관련해서는 6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애벌런치 항복 현상과 제너 터널링은 전류가 증폭되는 원인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강한 전개와 임팩트 아이오나이제이션에 의해서 캐리어들이 증배돼서 전류가 증폭이 된다. 여기에서는 터널링에 의해서 전류가 증폭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벌런치 항복 전압과 항복 전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핍층 내에서 충돌 이온화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캐리어들이 증배되고 전자는 오른쪽, 양공은 왼쪽으로 드리프트해 갑니다. 그러면 이 공핍층 끝단에서의 전자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MN이라는 것은 충돌 이온화 전후의 전류의 비율, 즉 비례 상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당연히 1보다 클 것입니다. 그리고 공핍층 내에 흐르는 총 전류는 일정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은 PN 접합 다이오드가 턴온이 되고 나서 바로 정상 상태로 들어가고 정상 상태에서 동작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요 X지점에서의 전자 전류의 미분 변화율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알파 N, 알파 P는 각각 전자와 양공의 이온화율인데요. 이것은 전자나 양공이 단위 거리를 이동하면서 충돌 이온화를 통해서 생성하는 평균 전자와 양공의 개수 또는 충돌 확률 또는 이온화율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전류의 미분 변화율을 보면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요. 전자와 양공의 이온화율이 엄격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동일하다고 여기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자, 요것만 남죠? 그래서 알파 I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양변을 이제 적분합니다. 좌변은 0부터 W. 그러면 우변도 동일하겠죠? 그리고 I라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요 이분화율, 여기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분모, 이 총전류 I라는 것은 근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W 지점에서는 양공의 전류는 거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INW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우리 MN이 무한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MN이 무한대라는 것은 캐리어들이 무한대로 증배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공핍증 내에서의 이온화율 모두 합해버리면 1이 됩니다. 그 얘기는 이온화율이 100%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떨 때 그렇게 되겠습니까? 바로 일렉트릭 필드가 최대값을 가질 때, 그리고 전압도 최대의 전압을 가질 때, 그럴 때 이온화율이 100%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개, 즉 그것을 항복전개라고 정의하고요. 그때의 전압, 즉 Mn 이꼴 무한대가 갈 때의 전압, 그것을 항복전압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애벌런치 항복전압과 항복전개가 정량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화를 위해서 P 플러스 N 일방접합을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Emax하고 공핍증의 폭 Xn은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자, 항복전압을 우리 Mn이 무한대일 때로 정의를 했죠. 캐리어들이 계속 무한대로 증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전개가 최대값을 가질 때이므로 이 항복전개라는 것은 공핍층 내에서 전기장이 도달하는 최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맥스를 이 크리티칼, 바로 항복전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개, 그래서 이것을 애벌런치 항복전개로 정의하고요. 그때 역바이어스 전압을 애벌런치 항복전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복전압이라는 것은 이 빌트인 전압에 비해서 매우 큽니다. 이거는 뭐 대략 1볼트나 고언저리죠. 이거는 수십 볼트에서 수백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것은 다시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항복전기하고 항복전압이라는 것은 모두 이 도핑 농도의 함수가 됩니다. 자,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항복전개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정성적으로 왜 이게 증가하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공핍층의 폭이 이렇게 좁아지죠. 그리고 공간전압 밀도는 증가하므로 이 사각형 모양이 이렇게 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 전기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자, 이때는 이 지점이었는데 공핍층의 폭이 이렇게 좁아지니까 Emax는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도핑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Emax가 증가합니다. Emax라는 것은 결국 이게 항복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항복전개는 도핑 농도에 따라서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의 운동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공핍증 내에 이렇게 여기 전자가 있고요. 불순물 원자가 있습니다. 자, 전기에 의해서 이 전자가 가속이 돼서 충돌을 하면서 여기 있는 전자를 띄어내죠. 그런데 이렇게 도핑 농도가 높으면 공간 전압 밀도가 많기 때문에 전자들하고 이 거리가 매우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전기에 의해서 이것이 충분히 가속될 만한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란 확률은 증가할지 몰라도 이것이 이온화되는 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복 전개를 전개를 더 강하게 하면 얘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어서 거리가 비록 이렇게 짧더라도 바로 충돌해서 이온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전개에 충분히 가속되기 전 산란함으로 이온화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항복이 최대화되려면 항복 전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항복 전압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또 왜 감소하느냐? 자, 항복 전개가 증가하면 항복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항복 전압에서도 항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복 전압은 감소한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수식을 보면요. 자, 이게 증가하면 이것도 증가하죠. 그런데 이 증가율하고 요거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이 값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복 전압은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다음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더 이해를 깊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교재에서 갖고 온 그림입니다. 5-28과 5-29가 되겠는데요. 자, 왼쪽은 항복 전개와 도핑 농도, 오른쪽은 항복 전압과 도핑 농도. 자, 도핑 농도를 NB로 표현했죠. 자, 이것은 우리 앞에서 P 플러스 N접합에서 ND를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저농도로 도핑된 쪽의 반도체 농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ND로 했고요. 그 다음에 PN 플러스라면 NA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NB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NB라는 것은 저농도로 도핑된 쪽의 도핑 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어디 있죠? 도핑 농도. 도핑 농도 여기 있네요. 도핑 농도에 따라서 이게 선형적으로, 비선형적으로 즉 루트 함수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구역은 제너 다이오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도핑 농도가 더 높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더 강해지면 터널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대략 5 곱하기 10의 한 17승 이하에서는 애벌런치 항복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아래에 있는 곡선은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할 거니까 여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면 자, 이건 위를 보면 됩니다. 여기 도핑 농도 이렇게 나와 있죠. 도핑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항복 전압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정성적으로 설명을 했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NB가 10의 15승에서 10의 16승 10배 증가한다고 한번 볼게요. 10배가 증가하면 자, 항복 전개는 대략 한 3 곱하기 10의 5승에서 대략 뭐 4 곱하기 10의 한 10의 5승 그러니까 1점 몇 배 증가했죠? 제곱을 해도 뭐 2점 몇 배 증가하는 겁니다. 여긴 10배가 증가했는데 여긴 2점 몇 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항복 전압이라는 것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항복 전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PN 접합 다이오드 설계 시에 아주 중요한데요. 그것이 도핑 농도하고 아주 관련이 있다. 이 저농도로 도핑된 쪽 반도체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자, 이 항복 전압이라는 것은 소자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역배항 전압이 되겠습니다. 이 전압을 넘어서 동작을 하게 되면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서로 도통해 버려서 다이오드 특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절연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워낙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 시에는 이 항복 전압, 도핑 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를 앞에서 설명했죠. 이 제너 다이오드는 아주 특수한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항복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디바이스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회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 회로에 뭐 정전기로 인해서 과전압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회로가 파괴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병렬로 제너 다이오드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과전압이 들어오면 1차적으로 제너 다이오드가 그거를 받아서 우리 IV 특성에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랬죠. 과전압이 들어오면 전류가 급격히 증가시켜서 그것을 접지 쪽으로 딱 빼내버립니다. 그래서
회로의 쪽에는 과전압이 걸리지 않게 아주 그렇게 설계한 다이오드가 바로 이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들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리 현상을 아주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항복 전압을 구하고 도핑 농도를 결정하라는 거네요. 자, 항복 전압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조건이 이렇습니다. 여기 저농도로 도핑된 쪽의 반도체 요거죠. 10의 15승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약 한 300V 정도가 나오네요. 실제 10의 15승이면 한번 볼까요? 대략적으로 거의 한 300V가 나오네요. 그죠?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항복 전압이 이렇게 큽니다. 이 정도 전압까지 이게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이오드라는 것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항복 전압이 40V가 되도록 도핑 농도를 결정하라. 자, 여기에서 도핑 농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ND가 되는 거죠. 저농도 쪽이니까. 자,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 요거 대입하고 풀면 10의 16승이 나오네요. 자, 이 10의 16승에서 항복 전압은 약 40V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거보다 더 도핑을 많이 했는데 항복 전압을 40V를 인가해 버리면 이 소자는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반드시 일어난다가 아닙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 왜?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항복 전압이 감소하죠. 그래서 이렇게 도핑 농도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이 도핑 농도에서 이만큼의 전압을 인가하는 게 이제 항복 전압인데 이거보다 더 도핑을 하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이 40%를 인가하게 되면 이제 절연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장 애벌런치 항복까지 다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경사형 접합 이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배우고 5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6장부터는 이제 디바이스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